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시카고의 각 기관 단체장 분들을 모시고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김상일 시카고 총영사님을 모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 총영사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6년 새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우리 동포 사회가 부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덕담 하시네. 제일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요즘같이 경제적 어려울 때 네. 부자 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가 부자 된다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부자가 되지만 마음으로도 맞습니다. 충분히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제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해에 뭘 하실 것인지 그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작년에 했던 걸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총영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작년에 여러 가지 공간에서 했던 일들 또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작년은 어떻게 보면은 대미 공공외교에 가장 치중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한국을 일리노이 결국 시카고에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다음에 관할주가 13개다 보니까 그 13개 주를 다니면서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기억이 나는 거는 라우너 주지사하고 한 6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월 초에 취임식이 있었는데 취임식 이전에 영사단하고 미팅이 있어서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프라이빗 미팅해서 주요 공관장 총영사들 모임이 있어서 그때 또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전체 총영사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투자 방안과 경제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취지 차원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1절 때 또 만나서 타운홀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정말 말씀 안 드렸었는데 한국에 방한하는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한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만나가지고 그 방한 문제를 협의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예산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방한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6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6번을 만나면서 항상 그 한국 우리 동포들이 잘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라우너 주지사도 알고 있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 동포 사회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그 이머징 리더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MBA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관련해서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튼 대미 공공 외교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경제 파트에서도 디트로이트에서 잡 페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학생들하고 우리 한국 중소기업하고 연결해주는 잡 페어를 했었는데 한 105명 정도가 참석해서 성황리에 그 개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4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15명 정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그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좀 궁금한 게 라우너 주지사가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6번 이렇게 만나보셨는데 어떤 분 같아요? 동포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라우너 주지사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펀드 매니저로 비즈니스맨이고 이러죠. 축적하신 분이라 이 마인드가 주를 어떻게든지 건전한 재정 상태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걸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메디간
하원 의장하고 민주당의 메디간 하원 의장하고 휘둘리게. 그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뭐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지만은 하여튼 일리노이 주정부를 건전 재정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재정적인 면에서는 확고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들을 혹은 우리 한국을 향한 그런 마음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방문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부터 투자를 좀 더 유치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그 각 주지사들이 그 과제가 뭐냐면 취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잡을 크리에이션하는 그 창출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라우노 주지사도 한국 기업 또는 한국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방문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총영사님이 여러 그 13개 주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 유명한데 작년에 많이 다니셨죠? 저 많이 다녔습니다. 네. 진짜. 보니까 그 공무원 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네, 다니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럼에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다 타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조금 더 왜 안 오냐라고 항상 불만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한 군데씩 가도 그 1년을 다 돌아야지만 네. 한 번 갈까 말까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뭐 13개 주 다 가신 것 같아요. 네, 다 갔습니다. 네. 저 사우스 다코다를 1월 달에 가서 네. 13개 주를 거의 다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스 다코타는 그 유전 때문에 한창 그 붐이 일어나다가 요즘 좀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좀 어떤 것 같아요? 가보시면. 사우스 다코다보다는 노스 다코다가 노스 다코타 하죠. 유전하고 셰일 가스 발전 붐이 있는데 그 현재 가서 예를 들어 보니까 그 유가가 워낙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유가가 지금 뭐 30대 이하로 떨어지고 30불 이하로 떨어지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는 조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예. 네. 아이고 하여튼 뭐 많이 따시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이제 그렇게 보내셨고 이제 올해 또 아주 중요한 해가 같은데요. 올해 특별하게 또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다면. 연초부터 그 한국전 참전용사 네. 관련된 행사들이 많았고요.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1월 11일에 있었던 호국 영웅기장. 그렇죠. 그러니까 6.25 참전했던 우리 동포들이 그동안 그 공훈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이나 어떤 그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네.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 봉훈처장께서 직접 오셔서 그 6.25 참전했던 우리 참전 동포 여러분들한테 호국 영웅기장을 수여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특히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해외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시카고가. 그래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계속 그 참전 용사 행사를 네. 통해서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우스 다코다에 가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주지사가 그 신년 연두 교소를 주 차원에서 발표하는 그날 예, 이어서 바로 그 450여 명에 되는 참전 용사를 초청해 가지고 주 차원에서 네. 그 봉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마침 또 주지사 부인이 그 자기 부친이 참전 용사였다면서 그렇게 네. 뭐 그 감격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행사지만 참전 용사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은혜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챙긴다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이 그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나라다 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한국 소개 행사를 많이 할 예정인데요. 미네소타의 국제관계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관계센터에서 금년 한 해를 한국의 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에 안호영 대사님이 그 미네소타 가서 행사를 하시고 그 금년 1년 내에 그 계속해서 한국 영화 상영, 한국 관련된
그 음식 행사, 그다음에 공연 행사 이런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히려 뭐 여기 시카고보다 더 활발한 것 같아요, 미네소타가. 뭐 시카고도 항상 많이 하니까 네. 제 생각에서는 그런 타주에서도 이런 행사가 개최되는 게 기쁜 아주 보람이네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또 다른 뭐 계획 있으시면. 예,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하고 아이오와에서도 한국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네. 그 연락이 와서 금년에는 물론 시카고에서도 뭐 중요한 행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주에서 디트로이트, 아이오와, 미네소타 이렇게 큰 한국의 날 행사를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해가지고 성과를 봤던 그 잡페어를 올해에도 디트로이트뿐만 아니라 시카고도 한번 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해서 큰 성과가 있었던 게 그 대학생 안전 지킴이 활동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하반기에만 6개 주에 10개 대학,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 퍼듀 대학, 인디아나 대학 등 10개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그 교내 경찰들 간의 멘토-멘티 역할을 맺어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경찰을 접촉하는 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계 경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멘토로 만들어서 그 유학생회하고 연결시켜 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그 두려워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그 경찰하고 연락해서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 이 안전 지킴이 활동을 그 다른 주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없었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동포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희가 친절하고 봉사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는 더욱 친절하고 더 봉사하는 생각으로 하여튼 동포 여러분들을 모시고 동포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회 영사를 해보니까 순회 영사에서 그 보통 1년 하는 업무의 4분의 1을 순회 영사에서 소화하는 정도로 지금 순회 영사의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버브에 대한 순회 영사, 그다음에 타주에 대한 순회 영사를 계속 확대하고 그다음에 강화할 예정이고요. 특히 그 한우라고 아시플라자에서 했던 그 순회 영사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아시플라자는 그 방문할 때마다 한 번에 100회 이상의 그 면담 또는 신청 이런 건수가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운타운까지 안 가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편리한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올해도 계속 아시아하고 한울하고 두 군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예, 그거 말고도 지금 뭐 정무 업무, 경제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 초영사관은 정무 업무도 있고 경제 업무도 있고 문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영사가 와서 치안 업무도 있고 안전 업무도 있는데 모든 업무에 있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봉사해서 동포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영사님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 그 북한의 수소폭탄 그 테스트 때문에 지금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여기 동포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공간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아마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그 생업에 종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먼저 안심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4차 핵실험 저희는 뭐 아직 이게 수소폭탄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2006년 그다음에 2009년 2013년 2016년 해서 매 3년 또는 4년마다 이제 핵실험을 해왔는데 일단은 이 핵실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천불대 그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그 지금 핵 개발을 할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한 그렇죠. 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핵 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은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에는 안보 동맹이 굳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은 최상의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 핵실험 이후에 미국에서 그 한반도의 안전, 그러니까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 미국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고 B-52 저 전폭기가 그렇죠. 한반도에 출현하는 등 그 미국의 안보 공약은 아주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철동 같은 안보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런 북한의 그 핵 개발과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북한이 과연 그런 핵 실험을 왜 했냐 하고 이제 생각해 볼 때 대내적인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자기 정권을 확고하기 위해서 네. 이 국내적으로 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대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북한의 그 한 번씩 돌아가면서 네.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어텐션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 네. 그리고 자기들하고 조금 더 뭐 경제 개발하는데 좀 도와달라. 뭐 아니면 징징거리는 협력해달라.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내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조금 염려되는 게 이게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방송국에서도 지금 열심히 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선거 투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이 등록이라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도 그러고 우리 총 여사님 입장에서 이것이 왜 중요하며 왜 좀 지금 저조하는 것 같은지 그 말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MCTV하고 윈TV에서 그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그 동포사회에 많이 전파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현재 유권자가 1,851명, 예년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이제 2012년 그 총선 때 그 숫자가 2,014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직 등록 마감일이 2월 13일이니까 약 한 3주 이상 남아 있는 걸 감안할 때는 총선 때보다는 2012년 총선 때보다는 월등히 증가할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항상 막판에 조금 그 등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은 한 3,0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수를 볼 때는 아직도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월 13일까지 이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유권자 등록을 하고 나중에 투표를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 동포사회 위상도 올라가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까지 많이 등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좀 높이려면은 또 이런 일에 또 동참을 다 해가지고 할 일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 남은 한 3주 동안에 많이 좀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동포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이 13개 주의 투표소가 1개였습니다. 시카고 1개였었는데 이번엔 저희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 13개 주의 투표소를 3개 설치하기로. 그래서 하나는 디트로이트에 설치하고요. 하나는 물론 시카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어디가 등록률이 많은지에 따라서 투표소를 하나 더 설치해서 3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등록하는지 보면은 등록률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 기간은 이제 동포 여러분들이 뭐 하루만 정할 수는 없어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네. 이게 사전 투표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등록도 지금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네, 네. 많이 좀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총영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제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동맹이 지금같이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그 근본 구심축은 역시 250만 재미 동포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여러분들이 그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한인 동포 사회가 있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60년을 바라보고 향후 100년을 바라봤을 때 그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인 동포 사회는 이제 2세, 3세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2세, 3세에 대한 육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미국 사회는 그 이민의 사회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와서 자리 잡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동포들이 이제는 그 이민 사회의 주인공으로 탄생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지만 서로 힘을 합치고 밀고 당기고 해준다면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정치력을 신장하고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인 경제가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그 경제 관련 단체들이 그 주정부나 시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 론이 됐든 아니면 뭐 정부 조달이 됐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정보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쉐어해서 우리 동포 경제가 잘 발전해서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이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공간에서는 테러와 관련된 기관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각종 정보가 있는 대로 한인회 또는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전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경찰서 서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업무 협조 관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 여러분들의 안전은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면밀하게 주위도 돌아보시고 항상 조심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일입니다. 한반도를 인공위성에서 야간에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북한 지역이 까맣게 나와 있습니다. 까만 북한 지역을 보면서 저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그 어렵고 참담한 인권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하루빨리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통일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공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그 바람, 통일에 대한 꿈이 계속 커간다면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그 깜깜했던 그 북쪽 지역이 다시 그 밝은 그 남한과 같이 밝은 지역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렇게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반도가 한 번 더 도약하고 융성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통일에 대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